문제는 모의고사를 봐서 점수가 500에서 550점 정도 나온 경우가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보다 낮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힘들겠죠. 이거보다 높은 경우는 사실상 토플은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토플 점수가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보다 높은 점수일 때는 토플을 이용해서 SAT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점수대가 이 정도에 나온 학생들은 그냥 SAT를 준비하기에는 버거울 수 있으므로 토플을 이용해서 SAT를 준비해보자 그런 주제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토플이 쉬운 SAT 준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SAT는요, SAT 지문하고 문제 90% 이상의 거의 100%가 프로그램 어널리시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SAT하고 토플의 기본적인 차이입니다. 자, 볼까요? 스콜라스틱, 공부하는 데 필요한 aptitude, 태도, 능력, 경향, 테스트, 공부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나 태도를 테스트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때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이라고 했지 영어라고 안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무슨 과목이든지 상관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과목에 공통적으로 SAT가 필요하다면 그럼 모든 과목의 실제 공통점은 뭐죠? 그렇죠. 전부 다 언어로 수업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수학까지도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수업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수학 시간에 계속 넘버만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뭐 들어가는 거죠? language가. 그러므로 여기서는 영어라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뭐라고요? 공부하는 데 필요한 태도나 능력을 테스트한다 그런 얘기고 토플은요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영어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영어를 Foreign Language 언어로서 토플은 영어 시험이고 SAT는 무슨 시험이라고요? Aptitude 시험이에요. 그 Aptitude를 다른 말로 Critical Analysis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공부하는 데 필요한 태도나 능력이라고 했는데 공부하는 데 필요한 태도나 능력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뭐죠? 바로 비판적 분석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든 영어 공부를 하든 역사 공부를 하든 심리학 공부를 하든 무슨 공부를 하든 시간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비판적 분석이 바로 Scholastic Aptitude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SAT하고 토플 잠깐 비교하면 되는데 SAT는 문제하고 지문의 90% 이상이 이런 비판적 분석을 필요로 하는 반면 그럼 토플은 어떻냐? 토플은 이런 비판적 분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건 아니라 약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가 English Proficiency 그게 영어 시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언어만 테스트하려고 하더라도 그 언어 속에 들어있는 사상, 생각, 원리, 아이디어, 이론, 주장 때문에 이걸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토플 시험이 쉽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주는 거죠. 어떤 회차에서 어떤 회차에 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걸 7대3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저도 토플 만드는 회사 ETS가 이걸 몇 %씩 그 배분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토플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토플은 뭐 굉장히 오래된 시험이니까요. 오피셜 가이드도 많이 나와 있고 토플의 오피셜 가이드를 잘 분석해보면 대략 7대3으로 보이는데 어떤 회차에는 이게 20%일 수도 있고 어떤 회차에는 이게 10%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30%를 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토플이 쉬운 이유가 뭐냐면 토플에는 70%나 그냥 영어 실력만 테스트하는데 SAT에는 영어를 사용하긴 하는데 영어 테스트하는 문제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없어요. 이게 두 개 차이예요. 그러면 아까 500과 550 하겠죠? 이 500과 550이 바로 뭐냐면요. 영어 실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수들입니다. 이 아래쪽은요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영어 실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수 중에서 가장 나은 점수가 500에서 550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500에서 550 나온 학생들은 이 토플의 70% 부분을 이용해서 SAT의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한번 보완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적이 SAT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영어 실력하고 분석력 둘 다 때문인데 이 점수대는 영어 실력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영어 실력을 보완해서 한번 SAT의 그 기본적인 실력, 영어 실력을 한번 증강해보자 그런 얘기죠. 자, 그럼 그 다음 걸 볼까요? 쉽다는 것과 맞습니다. 쉽다는 건 뭐냐면 영어 실력을 묻는 경우입니다. 어렵다는 건 뭐냐면 바로 비판적 분석을 묻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토플 SAT보다 쉬운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이 크리티컬 어널리시스 부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입니다.
10%, 20%, 30%. 자, SAT는 물론 비판적 분석력이 훨씬 더 중요한 시험이에요. 근데 영어 실력이 너무나 나쁘면 비판적 분석력을 발휘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영어 실력이 너무나 나쁘면 비판적 분석력을 발휘할 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토플 정도의 시험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학생이 SAT를 공부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비판적 분석력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SAT가 영어 실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SAT는 비판적 분석력으로 점수가 나오는 시험인데 근데 그 비판적 분석력을 발휘하려면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 그 얘기죠. 그 어느 정도가 바로 뭐냐면 550을 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영어 실력은 SAT에서 800점 나올 때까지 충분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참 재밌게도 100점 내면 리딩 앤 라이팅이 240이거든요. 240에서 550 사이는 전부 다 영어 실력이에요. 근데 550에서 800은 이제 거의 비판적 분석력입니다. 자, 주장이 뭔지 아시겠죠? 이것보다 이게 더 쉽다 그 얘기입니다. 240에서 550까지 가는 것보다 550에서 800까지 가는 것이 쉽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영어 실력은 엄청난 시간을 요하고 영어 실력은 엄청난 습관을 요하지만 비판적 분석력은요, 머리만 잘 이용하면 금방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금방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자, 영어 실력보다는 비판적 분석력이 훨씬 더 어떻다고요? 극복하기 쉽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판적 분석력을 이용하는 문제가 영어 실력을 이용하는 문제보다 어려워요. 자, 이제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사람들 되게 어렵습니다, 이 말이. 얘가 쉽다고 어렵다고요? 자, 얘가 이 능력을 만드는 건 훨씬 쉬워요. 이 능력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걸 이용한 시험 문제가 훨씬 더 쉽고 이걸 이용한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요. 일종의 아이러니인 거죠. 자, 다시 한번요. English proficiency가 생기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왜 그렇다고요? Because it takes time. It takes a lot of time, a lot of habit. 이게 a lot of assimilation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머리를 잘 쓰면 제한된 시간 내에 사실상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용한 문제하고 이걸 이용한 문제를 보면 이걸 이용한 문제가 훨씬 더 쉽고 이걸 이용한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키우는 건 훨씬 어려운데 이 능력을 이용한 문제는 쉽고 이 능력을 키우는 건 되게 쉬운데 이 능력을 이용한 문제가 훨씬 더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근데 사실 이거는요, 영어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언어가 다 그럴 것이고 사실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제가 수학, 과학, 철학, 심리학 이런 걸 예를 들면서 설명했다가 세미나를 끝낼 수 없으므로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토플 라이팅은요 SAT 라이팅이랑 비교하기엔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토플 라이팅은 실제로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토플 스피킹은요 써있죠? 필수 불가결하다고. 어디야? English way of thinking. 영어적 사고방식이에요. 자, 영어적 사고방식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헷갈린다면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 영어로 생각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전혀. 그러므로 영어적 사고방식이 생기려면 스피킹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영어의 영역을 볼까요? 그러면요. 스피킹, 라이팅, 리딩, 리스닝 중에서 영어로 생각하는 거랑 가장 직결되어 있는 건 스피킹이다 그 얘기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글을 읽으면서도 생각을 하고 들으면서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글을 쓰면서 생각하지만 생각하는 거랑 가장 접근해 있는 거, 생각하는 거 가장 밀접한 것은 뭐냐면 스피킹이에요. 그러므로 스피킹이 생각하는 거랑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토플 스피킹은 English way of thinking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English way of thinking이 왜 SAT에 중요하냐고 설명드려야겠죠? English way of thinking은요, super high scores,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770에서 800까지를 맞고 싶다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적이 막 600이다. 그러면 영어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You don't have to do anything like that at all. 그런데 만약에 이런 super high score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영어로 생각하는 게 필수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제가 이 설명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무리 생각해봤자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설명보다 더 쉽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분석적 태도, 분석적 능력은 might. 그럴지도 모른다. 그럴 수 있다. compensate for, 보상할 수 있다. English way of thinking을. 다시 말하자면 분석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은요, 말을 좀 못해도 사실 점수 올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and vice versa. 자, 그것도 마찬가지다. 그런 거죠. 영어를 아주 굉장히 잘하면 분석적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분석적 능력의 상당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 이야기가 한쪽에 영어 실력이 있죠? 한쪽에 분석 능력이 있죠? 이 두 개는 서로 상호 보존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최고는 뭐겠죠? 둘 다 굉장히 좋은 사람인 거죠. 뭐. 그렇지만 얘가 무지하게 좋거나 얘가 무지하게 좋으면 좀 떨어지는 나머지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는 보존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만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0이잖아요. 그럼 곤란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설명에서, 그럼 여러분요, 분석적 능력이 뛰어나기만 하면 800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영어 실력 언제까지죠? 그렇죠. 550 정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550 정도 되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점수가 550 정도 되는 학생들은 이제 영어 실력은 더 이상 800점 맞는데 필요 없다. 분석 능력이면 충분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영어가 그러니까 SAT의 그 리딩 앤 라이팅에 550 나온다고 영어를 잘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이면 800을 맞는데 문제가 없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SAT 모의고사를 봐서 오피셜 가이드에 있는 실제 문제로, 다른 책은 안 됩니다. 오피셜 가이드에 있는 실제 문제로 시험을 봐서 550 정도 나오는 학생은 800점 맞는데 영어 실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어느 정도로 논리적 분석력이 강한 학생이 영어 실력이 별로 필요 없냐. 이 질문인 거죠. 그런데 논리적 분석력, 비판적 분석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SAT 밖에. SAT 시험 같은 거 밖에. 그러므로 사실상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면 논리적 분석력만 가지고 800점이 나오느냐는 설명할 수 있는데 반대는 설명하기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설명하기 힘든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요. 이걸 좀 더 쉽게 다른 각도 한번 설명해 볼까요? 그러면요. Thus, 그러므로 fail safe. 자, 어떻게 fail safe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문제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어떻게 fail safe 하냐고요? 스트레이지 뭐냐고,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Analytical aptitude를 최대로 올려요. 수업에서. 그렇지만 550인 학생이 영어 실력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토플을 이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토플을 이용해서 최대로 영어 실력을 올린 다음에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해결하겠다. 그런 얘기죠. 수업 시간에 해결하거나 아니면 동영상이나 아니면 교재 등을 이용해서 해결하거나. 또 다른 각도로 90에다가 10을 더하면 100이에요. 그런데 90에다 10을 더한 게 100보다 쉽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겠죠? 이게 그러니까 논리적 분석력이 100 혹은 영어 실력이 100인 경우보다 논리적 분석력이 90에다가 영어 실력이 10이거나 영어 실력이 90에다가 논리적 분석력이 10인 경우가 훨씬 더 낫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의도한 건 뭐냐면 얘가 영어 실력이고 얘가 논리적 분석력이에요. 얘가 비판적 분석력이에요. 비판적 분석력이나 논리적 분석력은 같은 바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논리적 분석력에다 비판적 분석력에다 비중을 두고 있는 거냐? 얘가 더 늘리기 쉽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SAT 시험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10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그쵸? 500에서 550점 정도만 나와주면 10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토플 왜 하는 거냐? fail safe. 그런데 이 500에서 550 정도 나오면 충분한데 혹시 빠진 게 있을까봐 500에서 50 정도 나오면 500에서 550 정도 나오면 근데 겉으로 볼 때는 혹은 경험상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점수 이게 나왔는데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주 안정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기초적으로 제대로 잘 성장해온 학생들은요
D를 알면 당연히 C를 알고 있어야 되고, C를 알면 당연히 B를 알고 있어야 되고, B를 알면 당연히 A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 배움의 일종의 단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D 같은 어려운 단어를 알고 있으면 동요에는 C라는 쉬운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C 같은 어려운 개념을 알고 있으면 B 같은 C하고 비슷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B 같은 주장을 알고 있다는 것은 아마 A 같은 주장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안 하다가 이렇게 들쭉날쭉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냥 쭉 놀다가 뭐 10학년 때 정신을 차렸어요. 쭉 놀다가 11학년 때 정신을 차렸어요. 이런 학생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뭐냐면 분명히 C를 알고 있는데 B를 몰라요. 분명히 D를 알고 있는데 A를 몰라요. 이런 경우를 막고자 그 틈새를, 그 빈 공간을 뭘로 막으려고 하는 거죠? 토플러요.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딱 해보면 SAT는 논리적 분석력 시험이에요. SAT는 비판적 분석력 시험이에요. 그러므로 영어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비판적 분석력이 너무 나쁘면, 비판적 분석력이 논리적 분석력이 너무나 나쁘면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때 일반적으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면 충분하냐면 550이나 500 정도예요. 그러니까 500이나 550 정도 나오는 학생들은 이제 영어 실력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조심할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영어 실력에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SAT에서 800이 나오기 위해서 영어 실력은 550점 정도면 충분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렇죠. 논리적 분석력으로 메우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550이나 500 나오는 학생들한테 토플러 연습을 시키려고 하는 거냐면, 이게 중간에 빠진 빈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Teeth like this, holes, black holes가 있어요. 그럼 절대로 D를 아는 학생이 A를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C를 아는 학생이 B를 몰라요. 참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토플을 사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토플의 또 하는 장점은 뭐냐면요. 그렇죠. 토플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 논리적 분석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토플을 이용해서 SAT를 올라가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 거냐면, 영어 실력을 체계화하면서 영어 사용 능력을, 리딩 능력을 체계화하면서 SAT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그런데 SAT에는 스피킹이 없기 때문에 토플 스피킹을 무시할까봐 그렇습니다. 토플 스피킹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토플 스피킹이 결국 영어적으로 사고하는 영어적 사고방식에 직결되어서 결국은 나중에 슈퍼 하이 스코어를 원한다면 770, 800 정도 원한다면 토플 스피킹이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논리적 비판력이 아주 굉장히 우수한 학생은요, 이 English way of thinking을 컴pen세이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굉장히 무시무시할 때 그러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한 9대1 정도로 토플 성적, 다시 말하면 영어 실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550이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서. 근데 550이 토플 800을 맞기 위해 충분한 영어 실력을 하면서, 왜 SAT 800을 맞기 위해서 충분한 영어 실력이라고 하면서 왜 토플로 다시 연습을 시키려고 하는 거냐면, 빠진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There are things missing holes가 있기 때문에, missing links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500점도 안 되는 학생은요, 똑같이 이렇게 하긴 하는데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550점, 500도 안 되는 학생들은 토플에 나와 있는 이 약간의 크리티컬 어널리시스도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자, 500점 정도면 550이나 500점 정도면요, 이게 30%랑 70% 섞여 있을 때 이 70% 들어있는 이 30%는 사실상 해결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거든요. 아무리 논리적 분석력이 어려운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이 70%가 30% 섞여 있으면 얘가 쉬워 보이거든요. 별거 아닌데, 근데 이게 500점도 안 되는 학생은 토플에 있는 크리티컬 어널리시스도 힘들 거거든요. 그런데 토플보다 더 쉬운 시험이 없기 때문에 연습하기 위한, 물론 더 쉬운 시험이 있긴 있어요. 물리적으로. 뭐냐면 토익입니다. 근데 토익은요, 기본적으로 이게 전혀 없어요. 전혀. 거기다가 이것도 너무 쉬워요. 토익은 SAT를 준비하는데 기본 전략으로 사용하기에는 턱 부족이다 그 얘기입니다. 토익은 이게 전혀 없으며 이 부분도 SAT보다 너무나 쉬워서 토플보다도 쉬워요. 토익은 토플에 있는 잉글리시 프로피션시보다 훨씬 더 쉬워요. 그러므로 토익 시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토플하고 SAT는요, 출제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완전히 지문의 종류가 다를 뿐, 지문의 내용이, 지문의 성향이 다를 뿐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토플은 아주 최적의 SAT
기초 전략 준비에 아주 좋습니다. 뭐 점수로 말하자면 토플을 만점을 맞게 되면 SAT에서 한 500에서 한 650 정도까지가 가능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550점 맞던 학생이 토플을 만점 맞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토플도 만점 맞고 얘도 한 100점 올리는 그런 점수의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빠진 구멍을 다 메워버려가지고 이제 그 550에서 600으로 간 다음, 650 정도로 간 다음에 거기다가 이 크리티컬 어널리시스를 막 부어서 학생을 팔력 맞게 쉽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팟캐스트에서 설명했고 또 이 부분은 그 네이버 칼럼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네이버 칼럼에서 글로도 설명했고 지금처럼 동영상으로도 찍었고 그 다음에 팟캐스트에서 음성으로도 녹음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한 번 딱 들어가지고는 금방 이해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